그 우리 특검 쪽에 요청을 해서 네. 그 체포영장 발부가 한 20일 전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도 이제 요청했고요. 아직 그랬죠. 뭐 실효는 없지만요. 네.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우리 저 특검이 주도해서 잡는 걸로 했으면은 좀 완벽했을 텐데 네. 우리 애국 언론인 한 분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으로 돼서 뭐 기쁘긴 기쁘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은 이 특검에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 네. 왜 특검에다가는 연락하지 않고 현지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음. 체포했는지가 조금은 아쉽지만요. 네. 어쨌거나 잘 된 일이고요. 예. 노력에 치아를 드리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무슨 음. 말씀이냐면 뭔가 이게 미완성된 체포가 아닐까. 음. 그러니까 특검이 주도해서 체포했더라 그러면은 즉시 송환할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쳤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기자분이 덴마크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돼서 네. 아마 정유라가 빠져나갈 네. 그런 구멍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JTBC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성사가 안 되니까 우선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로 치면 112, 그 덴마크에서는 114던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를 한 이런 상황이고 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고 해서 어제 JTBC 시청률이 매우 높았는데 어쩌면 이것이 그 보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든 특검이 앞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좀 곤란해진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럴 점을 좀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네. 이게 이제 제가 12월 중순에 네. 그 이제 유럽 쪽으로부터 그 정유라 소재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서 네. 그때 아마 우리 기억합니다. 오마이뉴스하고 예. 파장하고 통화했던 인터뷰하셨죠. 기억도 예, 예, 나는데요. 예. 그래서 찾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 제 기억으로는 12월 14일 날 특검을 만나서 특검 네. 측을 만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넘겨드렸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특검이 나름의 자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유라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서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네. 그런 쪽 이제 절차를 밟아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아마 이제 유럽 검찰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독일에서 빠져나간 거는 확인이 됐은 거니까는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 특수 경찰 네. 에서 이제 건물망을 쫙 제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이제 특검이 잘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서 아무튼 네. 특검으로서는 좀 이렇게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아, 특검의 스텝이 꼬였다 이런 말씀 좀 네.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정유라 씨가 어제 몇 가지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특검이 자신을 불구속 수사하면 자진 귀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특검에서는 아니 범죄자하고 무슨 협상을 하느냐 범죄 혐의자하고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특검이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정 씨가 이런 조건을 거는 이유는 어쨌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덴마크 법원에서 사주 구금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뭐 펑펑 울었다는 건데요. 자, 정 씨가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 이거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정유라의 눈물이나 네. 최순실이가 구치소에서 딸 이야기할 때 흘렸던 눈물이나 저는 다 악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음. 여기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면은 상당히 위험해진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예. 제가 이 국정농단 세력을 처음부터 규정하기를 네.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가족 사기단이거든요. 네. 이 가족 사기단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하고 네. 연기력이 아주 뛰어나요. 어제 정유라가 했던 이야기를 저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제 정유라는 시종일관 그 약한 척, 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어떤 모성애를 자극하는 네. 그런 모성애 코스프레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건 근거 그거 그 젊은 20살의 여성으로서 네. 그거 정말 당돌한 거죠. 예? 아직도 전혀 자기가 지연죄를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네. 하면은 이 상황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어제 저는 정유라가 했던 이야기는 사전에 다 그 리허설된 그런 각본에 의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이미 저는 최순실이가 함께 딸과 독일에 있을 때 예. 향후에 대비한 플랜 A, B, C를 다 짰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최순실이가 예. 그냥 혼자 귀국했겠어요? 맞아요. 예. 유럽에 남겨져 있는 네. 유라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각본을 다 짜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뭐냐? 뭐 물으면 전부 다 모른다고 그래라. 예. 엄마가 시켰다고 해라. 네. 그리고 애기 이야기 하면서 눈물 흘려라. 네. 저는 이 가족 사기단이 예. 사전에 이런 플랜 A, B, C를 다 짰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 사기단답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정유라 이야기에서 제가 참 가증스러웠던 것은 네. 세월호 4월 16일 날 뭐 최순실 엄마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네. 거기에 대한 질문에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는 자기가 아기를 예, 가져서 임신 중이었다고.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데 예. 그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게요. 예. 14년 4월 16일은 임신 전이에요. 정유라 씨가 임신하기 전이라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정유라의 임신은 예. 14년 여름에 아기를 가진 거거든요. 예? 출산일을 역산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 당연하죠. 예. 예? 왜냐하면은 15년 1월에 초음파 사진을 자기 페북에 올렸을 때가 임신 25주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14년 4월 16일이라는 그러네요. 아니 정유라가 뭐 임신을 12개월 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때는 정상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세월호 참사가 14년인지 15년조차인지도 분간을 못 하는 거죠. 몇 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니면은 아예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죠. 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엄마를 강조했지만 사실 독일 주민이 그 굉장히 불결한 상태에서 말, 고양이, 개 그리고 아기를 같이 키우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영유아 예방 접종조차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 학대 혐의로 주민이 신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유라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어떤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고 그리고 뭐 가정 교육도 최순실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저는 뭐 보통 그 또래 아이들하고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애기 엄마가 됐으니까 그 아이가 뭐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네네. 뭐 자기 아니면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그거는 정말 그냥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돈 많은 정유라가 예? 최순실 딸이 이게 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예. 응? 보모도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뭐 지금도 고모시라는 보모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을 진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두 모녀가 네. 참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에? 엄마가 저렇게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휘저 놓았으면은 네. 그래도 젊은 딸이라도 온전하게 판단을 해서 네. 에? 좀 참여도 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가지고 네. 전혀 그렇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은 자진 귀국해서 네. 자기 말로는 뭐 아무런 죄가 없다면서요. 네. 예? 엄마가 다 시켜서 자기는 뭐 엄마가 했고. 시킨 대로 그러니까요. 했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온전한 사고를 가진 그 사람이면은 네. 그럼 자진 귀국해서 모든 그 사실들을 밝히고 네. 뭐 지은 죄가 있다면은 죄를 받겠습니다. 엄마 대신해서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딸의 모습 아닐까요? 예. 실제 지금 뭐 기자들하고 그 덴마크 법원에서 나눈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그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또박또박 다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답변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기자들의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정 씨의 이제 귀국 문제가 지금 가장 처음에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유병헌 씨의 딸 유섬나의 경우처럼 유럽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면 이게 무한정 몇 개월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사이에 특검 조사 기간은 끝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점은 좀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국제법에 대해 가지고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은 네, 일단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12월 14일 날 이제 특검 측을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유라 소재 관련 정보를 넘겨준 지가 오늘로서 딱 이제 3주가 된 거거든요. 예. 특검의 어, 정보 그런, 준지가 네, 근데 이제 제 예,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했어요. 시간이, 첩보영장만 발부했으면은 바로 그 유럽 경찰 통해서 체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네, 네, 초조했는데 네, 이게 특검은 기존의 검찰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의지도 있고 신뢰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은 여러 가지 어떤 법무부와의 공조라든지 상대 국가와의 법률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정유라가 그물망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특검이 정유라를 체포해서 귀국시키려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고 예, 또 거기 위해서 완벽한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고서 저도 이제 초조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특검의 스텝이 완전히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은 정유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틈새가 생길 그런 제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특검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왜 3주 동안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주고서 한 이틀 만에 네, 정유라를 체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왜 즉각 체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그러니까 네, 사실 특검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예, 뭐 지난 주말 정도에만 그 체포를 했더라도 예, 이렇게는 안 됐겠죠. 특검이 네, 주도하는 정유라 예, 체포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특검에서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됐는지에 대한 특검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들으면은 이후에 정유라가 이게 그 빠져나갈 틈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법무부 이후에 이제 이 소환 과정에서 법무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법무부 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 황교안과 청와대하고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치소에서 네, 최순실한테 쩔쩔매던 맞아요, 그 소장, 구치소장의 예,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 경악하고 분노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구치소장은 저희들의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공무집행 그 방해를 한 것은 예, 국조조사를 방해한 것은
구치소장이 방해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법무부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뭐 법무부 차관하고 구치소장이 직접적으로 그 통화하면서 지시를 주고받은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현장에서 했고요. 네. 자, 그러면은 법무부 차관은 본인의 판단이었겠습니까? 그 윗선들이 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응? 그러면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를 소환하는 절차를 받는다. 정말 법무부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심의 눈을 불행하지만 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정유라가 체포된 게 아니라는 그런 아주 그 조심스러운 지금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정말 그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정유라의 조기 소환을 하는지 네. 예? 소환을 하더라도 예. 뭐 소환을 바람다 뭐 그친 다음에 연 날려봤자 연이 띄워지겠습니까? 즉 특검이 다 끝난 다음에 네. 정유라가 들어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조기 소환을 해야 되는데 네. 법무부가 적절한 협조를 할 것인지 예. 국민들의 지금 그 기대와 이 갈망에 부응을 할 것인지 예. 그거 저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아무튼 이 정유라가 체포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 위중한 순간이다 이런 말씀 주시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12월 14일 날 특검을 만나서 네. 특검 측을 만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넘겨드렸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특검이 나름의 자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유라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서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네. 그런 쪽 이제 절차를 밟아갔던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유럽 검찰에 그 당시는 뭐 독일에서 빠져나간 거는 확인이 됐은 거니까는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 특수 경찰 네. 에서 이제 건물망을 쫙 제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이제 특검이 잘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서 아무튼 네. 특검으로서는 좀 이렇게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아, 특검의 스텝이 꼬였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정유라 씨가 어제 몇 가지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 양육할 수 있도록 특검이 자신을 불구속 수사하면 자진 귀국을 하겠다. 우리 특검 쪽에 요청을 해서 네. 그 체포영장 발부가 한 20일 전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도 이제 요청했고요. 아직 그렇죠. 뭐 실효는 없지만요. 네.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우리 특검이 주도해서 잡는 걸로 했으면은 좀 완벽했을 텐데 네. 우리 애국 언론인 한 분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으로 돼서 뭐 기쁘긴 기쁘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은 이 특검에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 네. 왜 특검에다가는 연락하지 않고 현지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체포했는지가 조금은 아쉽지만요. 네. 어쨌거나 잘 된 일이고요. 예. 노력에 치아를 드리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이게 미완성된 체포가 아닐까. 그러니까 특검이 주도해서 체포했더라 그러면은 즉시 송환할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쳤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기자분이 덴마크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돼서 네. 아마 정유라가 빠져나갈 네. 그런 구멍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JTBC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성사가 안 되니까 우선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로 치면 112, 그 덴마크에서는 114던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를 한 이런 상황이고 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고 해서 어제 JTBC 시청률이 매우 높았는데 어쩌면 이것이 그 보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든 특검이 앞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좀 곤란해진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럴 점을 좀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네. 이게 이제 제가 12월 중순에 네. 그 이제 유럽 쪽으로부터 정유라 소재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서 네. 그때 아마 제가 아마 우리 기억합니다. 오마이뉴스하고 예. 파장하고 통화했던 인터뷰하셨죠. 기억도 예, 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사전 라는 겁니다. 일단 그 특검에서는 아니 범죄자하고 무슨 협상을 하느냐, 범죄 혐의자하고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특검이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정 씨가 이런 조건을 거는 이유는 어쨌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덴마크 법원에서 사주 구금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뭐 펑펑 울었다는 건데요. 자, 정 씨가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 이거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정유라의 눈물이나 네. 최순실이가 구치소에서 딸 이야기할 때 흘렸던 눈물이나 저는 다 악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면은 상당히 위험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이 국정농단 세력을 처음부터 규정하기를 네.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가족 사기단이거든요. 네. 이 가족 사기단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하고 네. 연기력이 아주 뛰어나요. 어제 정유라가 했던 이야기를 저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제 정유라는 시종일관 약한 척,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어떤 모성애를 자극하는 네. 그런 모성애 코스프레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건 근거 그 젊은 20살의 여성으로서 네. 그거 정말 당돌한 거죠. 예? 아직도 전혀 자기가 지연죄를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네. 하면은 이 상황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어제 저는 정유라가 했던 이야기는 사전에 다 리허설 된 그런 각본에 의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이미 저는 최순실이가 함께 딸과 독일에 있을 때 예. 향후에 대비한 플랜 A, B, C를 다 짰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최순실이가 예. 그냥 혼자 귀국했겠어요? 맞아요. 예. 유럽에 남겨져 있는 네. 유라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각본을 다 짜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뭐냐? 뭐 물으면 전부 다 모른다고 그래라. 예. 엄마가 시켰다고 해라. 네. 그리고 애기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려라. 네. 저는 이 가족 사기단이 예. 사전에 이런 플랜 A, B, C를 다 짰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 사기단답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정유라 이야기